11월 10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박절했습니다. 합격점을 주기는커녕 1점도 아깝다는 혹평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국민들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미 군정 57호 법령에 따라 사유재산이 몰수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10만 명에 달했음에도 피해 보상에 대한 입법안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1968년 피해자들에 대한 첫 보상법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피해 관련 보상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해양 방산업계의 미국 대상 함정 MRO 사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나오션은 최초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 시장을 열어 새로운 경쟁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으뜸 기업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1일 기준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아내에게만 충성, 반말 회견, 말로만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사과를 빙자해 국민을 기망했다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의 회견이 있은 지 이틀 후 대통령은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과 직후에 골프를 치다니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경제와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가롭게 골프채나 휘두르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골프 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교를 위해 골프를 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에 나섰다는 건데요. 철저한 외교 전략 없이 취미를 공유하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상당히 안일한 인식 아닐까요?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겨우 임기 반환점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박절했습니다. 합격점을 주기는커녕 1점도 아깝다는 혹평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국민들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첫 소식, 김진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박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중들은 윤석열 정부에 낙제점을 뒀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7일 서울 주요 번화가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만난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상당수가 100점 만점에 10점 안팎의 점수를 부여했고 F학점이라고 잘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최근 공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부합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임기에도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뽑았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에 따라 주도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앞세우며 극단적 우편향을 초래한 채 권력 사유함에만 몰두했는데요. 검찰을 길들여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뭉갰고 부인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명태규 씨 관련 논란 역시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주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2년 한 만에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기록을 세웠고 국회 개원식에도
최초로 불참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선 공사 구별이 붕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까지 전격 교체하고 총장 패싱과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일으키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문제의식 자체가 부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신 답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 없다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미군정 57호 법령에 따라 사유재산이 몰수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10만 명에 달했음에도 피해 보상에 대한 입법안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1968년 피해자들에 대한 첫 보상법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피해 관련 보상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자입니다. 미군정 57호 법령에 따라 1946년 한국인들의 사유재산이 몰수됐고 그 피해자들이 10만 명에 달했음에도 그동안 피해 보상에 대한 입법안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재헌국회 이후 22대 국회까지 미군정 57호 법령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은 1968년 당시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이 발의한 대일민간청구권 특별보상법안이 유일했습니다. 정 의원의 법안에서 보상 대상의 보상의 평가 비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물가지수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968년 피해자들에 대한 첫 보상법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1965년 당시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에 따라 1974년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 법안 등을 잇따라 제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 법안에 담긴 보상액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턱없이 적은 액수로 책정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공분만 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군정 57호 법령에 따른 피해 보상 입법안 발의와 보상 관련 정책은 전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어 국회의 무관심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최근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과 넓은 지하주상 등을 적용해 주거 편의성을 크게 높인 데다가 역세권 등 우수 입지까지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송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강세에 준공 5년 이내 아파트와 5년 초과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관측됩니다.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에서 준공 5년 이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2,145만 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 1,635만 원과 1.31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집값 고점 기록 꼽히는 2021년에 1.27배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차이는 1.40배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주거 편의성을 크게 높인 데다가 역세권 등 우수 입지까지 확보한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고가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어난 성동구에서 차이가 3.1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송파구와 양천구는 5년 초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두 자치구는 잠실주공과 목동 신시가지 등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준공 5년 내 신축 아파트 선호로 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준공 6년에서 10년의 준신축 아파트로도 수요가 옮기는 현상도 관측됩니다. 준신축도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하거든요. 유형대별로 평당가의 순서를 매겨보면 5년 이하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6에서 10년, 그 다음에 11에서 15년, 그 다음에 30년 초과, 그 다음에 16에서 30년 요 순으로 내려가거든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거 편의성을 갖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의 가격도 크게 오른 만큼 수요자 자금 여력에 맞춘 준신축 선호 현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항소심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심의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기한이 만료되면서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2심의 재산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3라운드에 접어듭니다. 양측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지난 8일 만료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해양 방산업계의 미국 대상 함정 MRO 사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나오션은 최초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시장을 열어 새로운 경쟁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함정 MRO 사업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호재로 성장을 기대하는 조선업계를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해양 방산업계가 미국을 상대로 준비해온 함정 MRO 사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면서 미군과의 MRO 사업 기회가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통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와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쇠퇴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과거 1975년까지 세계 생산 능력 1위였으나 현재 19위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우방국이자 조선업 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업계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연간 시장 규모 20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해군의 MRO 사업입니다. 이를 공략하기 위해 우리 업체들은 올해 미군과 차근차근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앞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함정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 해군과 함정 정비협약을 체결해뒀습니다. 이미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은 미 해군의 4만 톤급 군수지엄함 MRO 사업을 최초로 따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자동화가 대세인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타타데우 군산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생산 라인에 투입됐지만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조립해 연간 2만 3천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가 타타데우 군산공장에 다녀왔습니다. 타타데우 모빌리티 군산공장에 트럭을 만드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손길을 거쳐 트럭 외관이 짜지고 전동 드릴이 돌아가는 소리도 끊임없었습니다. 지난 6일 상용차를 만드는 타타데우 군산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타타데우 모빌리티의 중형 트럭 구센과 대형 트럭 맥센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총 면적은 79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연간 2만 3천 대의 트럭을 생산합니다. 공장에는 4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타데우 모빌리티는 트럭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대표 상용차 브랜드입니다.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규 공장에서 국내 최초 준중형 전기 트럭 기센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해외 주식 거래와 투자은행 부문의 성과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증가로, 키움증권은 IB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국내 주식 거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해외 부문에서의 수익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신유미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수익 다각화 전략이 빛을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해외 주식 거래와 IB 부문이 실적 차이를 주도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트레이딩 부문 개선으로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익은 해외 부문에서 79% 늘었고 키움증권은 IB 수익이 86.9%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소 보수적인 운용으로 성장폭이 크지 않았으나 전체 실적은 전년 대비 52.7%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배경을 두고 증권사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알티우준이 한 알티비포가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알티우젠은 일본 제약사 다이치 산코에 알티비포의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초로 항체 약물 접합제 항암제인 피아주사제형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테오젠이 보유한 원천 기술 ALT-B4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교에 ALT-B4의 독점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초로 항체 약물 접합제 항암제 NO2의 피아주사 제형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197억 원이며 독점 계약 기간은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PI 히알루론산을 기수부 내에 정맥주사 제형을 피아주사 제형으로 변경해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 기술인 ALT-B4는 ADC 면역 항암제 피아주사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스위스 산도즈와 기존 ALT-B4와 다른 히알루론 데이즈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아 제형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MSD와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ALT-B4를 독점 적용하도록 기존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적용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은 연내 종료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알테오젠은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이어 ADC 치료제 NO2의 피아주사 제형 변환에 독점 기술로 이전되면서 피아주사 제형 개발 1인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줄곧 영업 적자와 순손실을 내며 고전했던 알테오젠이 올해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반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관세와 환율 부담 확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식품업계의 미국 시장 저변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식품 기업에 대한 환율 관세 부담 확대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추가 부과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현지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불확실성도 큰 부담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환차익 효과를 볼 수는 있겠으나 주요 식품 원 부재료가 수입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다만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한 곡물 가격 인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밀,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을 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곡물이라든지 미국의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한국의 F&B 회사들의 경우에는 원가 상승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출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식품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파급 효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 제약 없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부대 비용 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유 기자입니다.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 제약 없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및 부대 비용 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는데요. 지난 2022년 무인 점포 수는 3,310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편의점 4사의 무인 편의점 수는 약 3,800곳으로 증가했는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가트의 무인 점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에 사람을 또 쓴다고 하면 또 인건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야간에도 또 무인으로 돌리는 데가 많아지면서 조금씩 확대를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운영 방식의 무인 점포수도 더 확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의 경우 긍정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향후 4년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환율로 인한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환율이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제지업체인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는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에 따른 영향이 더 큽니다. 다만 제지업계 전체로 보면 넘어야 할 산도 있는데요. 환율이 높아지면 원자재 수입 비용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원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원재료 값이 더 극심하게 상승하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해상운임 역시 제지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해상운임이 지속 상승하면서 비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되는 불경기가 여전한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1일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신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원인 A씨가 지난달 31일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는데 이 청원이 10일 만에 국민 동의 요건 5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해 8월 으뜸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을 경우,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경우 으뜸 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3분기 덩치를 키웠지만 웹툰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월간 결제 이용자 수는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실속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본 실적이 상승세입니다. 계속해서 신상민 기자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으나 이용자 수가 역성장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3분기 총 매출은 4,7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27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웹툰 플랫폼 주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월간 유료 이용자는 역성장했습니다. 글로벌 3분기 MAU는 4.9%, MPU는 1.7% 감소했습니다. 한국 3분기 MAU, MPU는 각각 5.8%,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해외 시장도 감소세입니다. MAU는 6.3%, MPU는 2.9%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일본 시장은 성장세입니다. 일본 3분기 MAU, MPU는 각각 4.3%, 14.1%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까진 좋은데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좀 네이버 웹툰 상장 후 미국 비롯한 글로벌에서 좀 해외 유료 가입자의 증가거든요. 좀 그게 오히려 증가나 정체는커녕 역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이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받았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럼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며칠 포근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두께 있는 옷이 덥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저녁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거라서 입고 벗기 좋은 간편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